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역시 아주 중요한 군사안보, 국방, 무기 관련 소식 간추려서 브리핑 해드릴 텐데요. 미국이 중국의 해상민병, 그리고 북한의 고속정 대, 또 이란의 고속정 대, 이 고속정 대들이 러쉬를 하는 세그죠. 세그 전술, 또 해상민병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소형 함정을 대규모로 운용하는 적들에 대해서 한꺼번에 타격할 수 있는 그런 신박한 그리고 값싼 무기를 개발했는데 보겠습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정말 희한합니다. 여러분들도 인도네시아가 도대체 왜 이러냐, 이 지금 소식 들어보시면 쟤들 참 희한하다, 무슨 생각이냐 도대체 라는 정말 황당한 무기를 도입해서 황당한 작전에 투입한다는 소식 알려드립니다. 인도네시아는 정말 알다가도 모를 나라 같습니다.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나투나 제도를 놓고 영유권 분쟁을 진행 중인 인도네시아가 중국제 무인 공격기를 도입해 전투용 적합 판정을 내리고 분쟁 지역에 투입한다는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가 지난 2019년 발주한 중국제 CB-4B 중고도 무인 공격기가 인도네시아 군사감항청에서 정식 감항 인증을 받고 전투 적합 판정을 받아 작전에 투입된다고 인도네시아 국방부가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8월 말 이루어진 이번 인증을 통해 인도네시아는 6대의 CB-4B를 정식 항공기로 운용할 수 있게 됐는데요. 인도네시아는 위성 데이터링크를 통해 최대 2000km 범위까지 작전할 수 있는 CB-4B 무인 공격기를 이용해 장거리 해양 순찰과 분쟁 도서 방어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중국이 MQ-1 프레데터를 참고해 개발한 CB-4 시리즈는 최대 이륙 중량 1.3톤의 무인기인데요. 정차량의 경우 시속 330km의 속도로 최대 40시간까지 채공이 가능하고, 무장형의 경우 사거리 20km의 공대지 미사일 AR-1을 최대 4발 탑재가 가능해서 지상 및 해상 표적 공격이 가능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인도네시아 공군은 이 무인 공격기를 서부 칼리만탄 지역의 폰티아낙 소재 수파디어 공군기지의 제51 비행대에 배치해서 남중국해 분쟁 해역 대응을 제1임무로 부여했다는 것인데요. 수파디어 공군기지는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분쟁 중인 나투나 제도에서 약 380km 떨어진 곳으로 유사시 나투나 제도 방어작전을 수행하는 기지입니다. 위성 데이터링크를 통해 원격으로 조작되는 CB-4 무인기는 중국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위성 연기를 차단해서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릴 수 있는데요. 이런 무기를 사다가 중국과의 분쟁에 대응하겠다는 인도네시아, 도대체 무슨 생각인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중국제입니다. 프레데터를 기반으로 저건 걸 우리도 좀 만들어서 공격용으로 쓰자 해가지고 1.3톤 크기의 프레데터 짝퉁 무인기, 이게 이제 CB-4인데, 이거 1.3톤이 얼마 작은가 하면은 지금 미국이 무인 공격기로 주로 쓰고 있는 MQ-9 리퍼, 그게 4.8톤입니다. 이륙 중량이. 그리고 지금 그 터키가 개발했죠. 바이락타르사에서 개발한 중고도 무인 공격기, 그게 5.5톤입니다. 그러니까 1.3톤이면 꽤 작죠. 그래서 뭐 헬파이어 정도 되는 급, 그거 한 4발 최대 이렇게 탑재를 할 수 있는 건데, 이거 이제 6대를 샀어요. 그런데 이 6대를 사서 분쟁 해역 지역 순찰과 안보에 투입하겠다라고 하는데, 인도네시아가 지금 분쟁을 하고 있는 해역은 중국과 해상 영토 분쟁을 하고 있는 나투나 제도입니다. 남중국해. 그런데 그 나투나 제도를 지키기 위해서, 그러면 그 나투나 제도를 뺏으려 하는 쪽은 중국이에요. 그런데 그걸 지키기 위한 무기체계를 샀는데 중국제 무인기를 산 겁니다.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런데 더 황당한 것은 이 무인기가 움직이고 무인기를 지휘하려고 하면 당연히 사람이 안 탔으니까 멀리서 원격으로 지휘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위성을 이용해야 되겠는데 당연히 중국제 위성을 이용하겠죠. 그러면 중국이 유사시에 아니 이 CB-4B가 자신들의 함정을 공격한다든지 이러려면은 위성 통신 그냥 끊어버리면 돼요. 그런데 이제 상세한 계약 내용은 제가 모르니까, 그러면 뭐 중국 니들 위성 쓰지 않고 미국제 위성이나 다른 거 좀 쓸 수 있게 해다오 라고 해서 그렇게 해줬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중국이 어쨌든 이 소스 코드나 주파수 내용 전부 다 알고 있겠죠. 그럼 유사시에 제밍 해버리면 됩니다. 그거 그 코드를 다 알고 있으니까 제밍 해킹 해가지고 마음대로 그냥 조작을 하고 아예 이 비행기가 중국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고 인도네시아
함정이나 인도네시아 수비군을 공격하도록 세팅을 또 그렇게 해킹을 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위험성을 가진 상태에서 중국제 무기를 사서 중국을 공격한다. 이게 무슨 EJ도 아니고 좀 황당한 것이죠. 도대체 인도네시아가 추구하는 정책, 군사 정책은 뭔지 도대체 알 길이 없습니다. 희한하죠. KFX 분담금 빨리 갖기를 바랍니다. 엉뚱한 짓 하지 말고. 두 번째입니다. 미국이 지상 폭격용 정밀 유도 폭탄을 이용해서 움직이는 해상 표적을 타격하는 실험을 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입니다. 값비싼 미사일을 사용하기에는 가치가 낮은 표적들을 대량으로 타격하기 위한 새로운 무기 체계와 전술이 탄생할 전망입니다. 미 공군이 최근 F-15E 스트라이크 이글 전투기를 이용해 지상 공격용 정밀 유도 폭탄을 대함 타격용으로 사용하는 실험을 진행 중이라고 현지 시각 9월 3일 밝혔습니다. 이번 실험은 플로리다 에글린 공군기지의 제53 비행단 예하 85 시험평가 비행대와 미 공군 연구소 주관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미 공군은 이 프로그램에 퀵싱크라는 이름을 붙이고 다양한 유도 폭탄을 이용해 해상 이동 표적을 타격하는 실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F-15E 전투기 3대가 동원된 이번 실험에는 가장 널리 알려진 GPS 유도 폭탄 중 하나인 GBU-31 2000파운드 합동 정밀 폭탄, 일명 JDAM과 마찬가지로 2000파운드의 레이저 유도 폭탄 GBU-24 PAVA-3가 해상 이동 표적 타격용으로 사용되는데요. GBU-31의 경우 이동 표적 타격을 위해 특별히 개조되어 GBU-31B라는 별도의 명칭을 부여받은 버전을 사용했습니다. 이들 유도폭탄은 이상적인 고도에서 투발할 경우 약 20km의 사거리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번 실험에서는 소형 고속 보트를 상정한 모의 표적을 성공적으로 타격해 일격의 가루로 만들어버리는 데 성공했다고 미 공군은 전했습니다. 일반적인 대함 미사일보다 탄두 위력이 훨씬 큰 정밀 유도폭탄을 대함 타격용으로 사용하는 방안은 지난해 미 공군이 B-52H 폭격기를 이용해 일부 실험한 바 있는데요. 이 전술이 일반화되면 대량의 소형 고속 함정으로 주력 함대를 구축한 북한이나 이란을 상대로 대단히 위력적인 전력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F-15E 스트라이크 이글, 지금 현재 미국이 사용하고 있는 전투기 중에서 가장 폭장량, 무장을 많이 탑재할 수 있죠. 과거에 팬텀 전투기 F4 팬텀, 그게 뭐 이 500파운드 24발 탑재한다 그랬는데, 그런 거 이제 보조 연료 탱크 탑재 안 하고 했을 텐데, 사실 보조 연료 탱크는 다 탑재를 하고 다니죠. 뭐 어쨌거나 이 팬텀보다 훨씬 더 폭장량이 뛰어난 이 F-15E 스트라이크 이글은 보조 연료 탱크 탑재하고 뭐 20발 가까이, 또 보조 연료 탱크를 탑재 안 하면 20발 훨씬 넘는 그런 수량을 거의 500파운드 폭탄을 탑재를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하푼 함대함 미사일의 한 발 탄두 중량이 500파운드예요. 한 220, 30kg 되죠. 그런데 이 500파운드 폭탄은 그러면 하푼 한 발하고 파괴력이 비슷하다. 그런데 이번에 보시다시피 2000파운드로 했으니까 이거는 하푼보다 한 4배, 산술적으로 한 4배 정도, 이게 또 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니까 훨씬 더 강력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죠. 이제 이런 거로 이제 실험을 한 겁니다. 그러면은 그 중국의 해상민병, 어마어마하게 많은 해상민병 30만 명 가량 되죠. 그게 어선을 가장하고 뭐 각 남중국해 연안에 있는 여러 나라들에게 위협적으로 굴고, 또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해군 참모총장이 해상민병을 앞으로 중국 해군하고 똑같이 대하겠다. 정규 군이 민간인을 공격하거나 살상하면 그건 전쟁 범죄죠. 그래서 할 수가 없는데, 해상민병은 아무리 봐도 니들은 그 민간인 아니다. 그래서 니들은 앞으로 해군하고 똑같이 대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니들 죽여도 전쟁 범죄 아니야. 그러니까 얼마든지 니들 우리에게, 해군에게 죽을 수 있어. 조심해. 라는 경고를 한 겁니다. 그러면은 그 해상민병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줘야 되겠죠. 그런 차원이 아니냐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아주 값싼 어선을 가장한 그런 공작선들, 그런 것들을 비싼 미사일로 타격한다. 이거는 뭐 수지가 안 맞죠. 물론 뭐 전쟁을 수지로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미국이 이런 해상민병이나 북한의 뭐 공방급 고속정 또는 뭐 어뢰정 이런 것들을 타격하기 위해서 비싼 무기를 사용 안 하고 좀 싼 무기 사용하자. 그러면 이동 표적이니까, 군함은 막 움직이니까 이동 표적을 타격하는 것 중에서 가장 싼 게 뭐냐?
SDB2죠. 사거리도 길고 70km 넘게 날아가고 SDB2인데 문제는 그것만 하더라도 가격이 한 발당 25만 달러예요. 한 3억 되죠. 그런데 해상민병이 뭐 한두 대도 아니고 한두 척도 아니고 수백 척이 어마어마하게 오죠. 그럼 쟤들 다 격파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한 발에 3억짜리 SDB2 마구마구 떨어뜨리면 이거 안 된다. 더 싼 거 하자. 그래서 이 JDAM 키트는 그냥 일반 멍텅구리 폭탄에다가 이 JDAM 키트를 갖다 붙이면 GPS 유도를 받고 그게 이제 핀이 조금씩 움직여가지고 활공하면서 그 고정 표적을 정밀하게 타격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다가 이동도 좀 이렇게 유도도 가능하게끔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동 표적까지 타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좀 더 과감한 유도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버린 것이죠. 그게 이제 GBU-31B 키트를 만들었는데 2000파운드 JDAM 키트, 그러니까 멍텅구리 폭탄과 빼고 JDAM 키트만 2000파운드 이걸 움직일 수 있는 JDAM 키트가 한 7천만 원 정도 해요. 7천만 원 정도. 그러니까 3억짜리 SDB2보다 훨씬 싸죠. 그럼 당연히 이제 이 덩치 작은 500파운드짜리를 유도하는 거는 조금 더 쌀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훨씬 싼 가격에 이 F-15E가 한 20발 정도 달고 올라가가지고 그냥 한꺼번에 던져버리면은 한 20대, 20척 가량의 해상민병들, 중국 해상민병들 또는 북한의 고속정들, 이란의 고속정들 한 방에 그냥 F-15 스트라이크 이글이 그냥 날려버릴 수 있으니까 값싸게 전쟁을 치러낼 수 있다 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잘 되면 우리도 똑같이 F-15K 가지고 있고 또 똑같이 이 대량으로 세그 전술, 러쉬를 하는 북한의 해군을 우리는 상대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F-15K가 이 JDAM 키트 B 버전을 가지고 그냥 아주 값싸게 때려버릴 수 있지 않는가 생각이 되고, 또 이제 이런 것들은 중국의 정규 군함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기는 힘들어요. 대상으로. 왜냐? 최대 사거리가 이제 아주 고고도로 올라가가지고 속도 좀 붙었을 때 20km를 날아가는데 중국의 이지스함이나 뭐 이런 것들 사거리 150km씩 되는 함대공 미사일 있죠. 그러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해상민병이나 고속정 이런 방공무기 없는, 있다 하더라도 어깨 견착식 이런 것만 밖에 없는 이런 상대를 대상으로 사냥을 할 수 있다라는 무기체계죠. 그래서 우리도 잘 보고 북한 고속정도 상대해야 되니까 장착하면 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